안녕하세요. 건강 쑥쑥입니다. 요즘 밤에 자꾸 깨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 이유 없이 새벽 2시에서 3시에 깨서 뒤척이다 보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짜증까지 나곤 합니다. 이럴 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멜라토닌 먹어볼까? 특히 요즘은 식물성 멜라토닌이라 더 안전하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진짜 안전할까요? 효과는 있을까요? 그리고 시니어분들한테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식물성 멜라토닌에 대해 건강 쑥쑥하게, 알기 쉽게,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멜라토닌이란 왜 중요할까?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뇌 속의 송과선이라는 곳에서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이 몸에 잠잘 준비됐어라고 신호를 주고 체온을 낮추고 졸음이 오게 만들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확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50대 이후부터는 10대 때보다 멜라토닌 분비량이 7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엔 푹 자던 분들도 60대 이후부터는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2. 식물성 멜라토닌이란 요즘 유행하는 식물성 멜라토닌은 기존의 화학 합성 멜라토닌과 달리 체리, 바나나, 포도, 오트밀, 토마토, 옥수수 등 자연 식물에 함유된 미량의 멜라토닌을 추출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건 타트체리 농축액, 카밀라꽃 추출물, 패션플라워, 이런 식물 추출 원료입니다. 이 식물성 멜라토닌은 식물에서 나왔으니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인식 때문에 요즘 건강기능식품, 수면음료, 심지어 티백 형태로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3. 효과는 실제로 있을까? 그렇다면 정말로 식물성 멜라토닌이 수면에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연구팀은 타트체리 농축액을 2주간 매일 마신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타트체리를 마신 그룹이 잠드는 시간이 평균 17분 빨라지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유럽 수면학회에서는 카밀라꽃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불안감이 줄고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결과는 개인의 체질, 나이,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4. 식물성 멜라토닌과 일반 멜라토닌.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는 제조 방식과 작용 강도입니다. 일반 멜라토닌은 인공합성한 것이고 식물성 멜라토닌은 식물 추출입니다. 일반 멜라토닌의 효과는 빠르지만 강한 자극이 오고 식물성 멜라토닌은 느린 반면 순환작용을 합니다. 일반 멜라토닌은 저렴하지만 식물성 멜라토닌은 상대적으로 고가지만 부작용의 가능성은 일반 멜라토닌은 존재하지만 식물성 멜라토닌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요약하자면 일반 멜라토닌은 약효가 강하지만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식물성 멜라토닌은 효과는 약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부작용은 없을까? 대부분의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식물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 당뇨,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 항우울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식물성이라 하더라도 성분 간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과하게 복용하면 오히려 멜라토닌 생성 기능이 떨어져서 자연 수면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6. 어떤 제품을 고르면 좋을까? 건강 쑥쑥이 추천드리는 제품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mg 이하의 저용량 제품부터 시작하세요. 시니어분들은 0.5에서 1mg 정도가 적당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 여부 확인. 식약처나 FDA 등록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정제보단 액상 또는 분말 형태가 흡수에 좋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은 액상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카페인이나 자극적인 허브가 추가된 제품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7. 복용 팁과 수면 관리법. 멜라토닌 제품을 드신다고 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복용은 취침 한두 시간 전에 같은 시간에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고 밤에는 조명을 어둡게. 취침 전 스마트폰, TV 시청 줄이기. 수면을 방해하는 야식 줄이기. 졸음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눕지 말고 독서 등으로 긴장을 푸세요. 식물성 멜라토닌에 대한 오해 3가지 정리해 볼게요. 1. 자연에서 나왔으니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멜라토닌은 호르몬이에요. 자연 유래라도 과하게 섭취하면 몸의 자체 분비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하루 0.5에서 1mg 이하,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필요할 때만 간헐적으로 섭취하는 데 안전합니다. 2. 식물성 멜라토닌은 바로 효과가 온다. 식물성 멜라토닌은 작용이 느리고 순합니다. 일반 멜라토닌처럼 30분 만에 졸음이 오는 건 아니고요. 꾸준히 섭취하면서 서서히 수면 리듬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답은 바로 효과보다는 1에서 2주간 꾸준한 섭취를 통해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는 보조 역할로 생각해야 합니다. 3. 멜라토닌만 먹으면 불면증이 해결된다. 절대 아닙니다. 불면증은 생활습관, 스트레스, 식사, 환경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멜라토닌 용량 조절 필요. 바로 효과보다 꾸준함이 중요. 멜라토닌보다 생활습관 개선이 더 우선. 정답은 식물성 멜라토닌은 숙면을 돕는 하나의 도구일 뿐 생활습관 개선과 병행했을 때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식물성 멜라토닌의 정체부터 안전성, 효과, 복용법까지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만 골라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식물성 멜라토닌은 안전하지만 개인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효과는 있지만 느릴 수 있다. 대신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다. 복용 전에 반드시 복용 약물과 상호작용 체크해야 하며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병행할 때 진짜 효과가 나타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건강 쑥쑥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됐다는 댓글 하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 못 자는 진짜 이유, 멜라토닌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 건강 쑥쑥 하세요.